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새누리당이 또다시 계파 갈등으로 혼란스럽죠. 어제 전국위원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요.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친박계는 혁신위원장과 비대위 인선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친박계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장우입니다. 네네. 이 친박계와 비박계, 전국이 출석을 놓고 이 전화 공세를 펼쳤다.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이 네. 불참 동료 전화가 돌아간 게 맞습니까? 그건 언론에서 보고 그렇게는 들었습니다만, 네네.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네네. 저 자신은, 그날 제가 대전 지역에 있었는데요. 저는 요번에 무산된 건, 네. 보니까 친박 비박을 떠나서 상당 부분이 많이 안 오셨는데 낙천하고 낙선한 분들도 많이 빠진 것 같고요.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왜 안 갔냐면 우리가 20명이 이걸 재고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네. 성명서를 내고 원내 대표를 가서 만나서 재고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위원회를 계속 그냥 강행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항의 표시가 안 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참을 독려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항의 표시로 안 갔다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반대 의견을 좀 표명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반대하고 강하다 오면 잘못하면 이게 또 국민들이 볼 때 더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도리어 이걸 재고해달라고 했을 때 원내 대표께서 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인지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까지 어려운 상황까지 왔는데 잘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 비박계 측에서는요 이번 사태의 배경에 청와대가 연루돼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무슨 사건마다 누가 연루될 것이다라고 의혹을 얘기하는 거. 네. 그 사실이 아닌 관계를 막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추측하고 그러면 옳지 못한 것 같고요. 단지 이 문제는 어쨌든 원내 대표께서 원내 대표가 되셔서 비대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에 이 혁신위원장이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초선부터 다선 의원들까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소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최적화인가 이런 충분한 논의 없이 주말에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했고요. 또 첫 상견례 자리에서 그 비대위원회 임명되신 분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청와대를 비판하고 또 유승민 의원을 조기에 복당시켜라 이런 서슴없이 말하는 걸 보고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을 화합하고 미래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쇄신하자고 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나와서 하는 것들이 지난 그 총선 때 총선 실패에 큰 책임 있는 분들을 우선 복당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사태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요. 어제 김용태 혁신위원장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전국위가 불발되고 무산될 때, 이런 결과까지 예상하셨나요? 저는 왜냐하면 많은 의원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1시간 전에 일부 언론에서 인터뷰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상당히 지금 당내에서 우려를 한다. 이 뜻을 전했는데 그 사실로 드러났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제 정리해서 우려의 입장 사전에 전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측에서 이제 강행했다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이 혁신위원장의 이 내정 우선 이 김용태
의원 사퇴했습니다만 이 반감이 있었던 거죠? 김용태 의원께서 저는 뭐 사적으로는 제가 고등학교도 선후배지가 아니고 네네. 저는 좋아하는 분이에요. 네. 좋아하는 분인데 우선 이 혁신위원장이란 자리가 지금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또 당이 어떻게 하면 화합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맡아야 되고 당이 또 혁신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하는데 혁신하는 안들은 내놓을 수 있지만 당내 화합하고 이런 데에서 많은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김용태 의원께서 당내 여러 가지 그동안 의견을 얘기하는 가운데서 왜냐하면 특정한 계파의 의견을 일부 대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한 거라고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아하, 개파에 편향돼 있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네. 그러면은 이 비대위 인선 문제도 이 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어떤 그렇습니다. 인물이 문제인 겁니까? 구체적으로? 우선 비대위에 갑자기 한 인사들이 친 김무성 전 대표계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계를 대부분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지난 총선의 패배의 책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 한 부분이 김무성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거든요. 네. 당을 총책임지고 있는 당 대표가 이런 것들을 잘 수습 못해서 총선에서 정책과 비전으로 또 인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총선을 패배했는데 그 총선은 대개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실무 책임자입니다. 네. 근데 사무총장 밑에는 이제 사무 일부 총장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사무 일부 총장을 해서 공천심사위원도 했고요. 네. 그리고 공천심사위원을 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분이고 네. 또 한 분은 김무성 대표 옆에서 대변인을 하면서 김무성 대표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수심 없이 했던 분인데 이 선거 책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무적인 판단을 도와줘야 될 측근들을 비상대책위원회에 했다. 네. 그러면 도로 김무성 대표의 당의 의견을 주로 반영했다는 뜻이냐 이런 우려가 있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유승민 의원도 지난 어쨌든 당에 상당히 누를 끼쳐서 이번 선거 패인의 원인을 제공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의 친한 분을 또 해가지고 더 우려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새누리당에서 향후 혁신을 주도하고 또 향후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 있는 분들로 만약에 상의가 됐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의원님 다른 인터뷰를 저희가 보니까요. 네. 당내 총지라는 인사들이 혁신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지칭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러면은요, 사실 친박 책임론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선 참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 외부에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친박도 책임이 있고 비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양파가 싸우다가 지금 이제 국민들의 민심이 떠난 거잖아요.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친박은 친박이라 안 되고 김무성계는 김무성계라 안 되고 유승민계는 유승민계라 안 되면 이 지도부를 누가 구성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네. 무슨 계라가 안 되고 그게 네네. 아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균형을 맞추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분들을 외부에서 모셔다가 한번 모시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하고 하면서 했으면 되는데 특정 계파의 그동안 이익을 대변했던 분들을 중심으로 선임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불러오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파 청산에는 동의하시는데 그러기 위한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은 분들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고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책임론이 친박계에서 나왔는데 지금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가 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지역구에 칩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수습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그저께 제가 가서 말씀드릴 때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그런 사태가 나면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보고요. 네. 설마 이렇게까지 사태가 심각성한지를 모르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부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시간보다는 지금 새누리당 구성원들을 두루두루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 의견 청취를 해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고민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잘못하면 더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당내 골이 깊은데요. 분당 될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분당이요? 네. 뭐든지 분열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네. 아니지만 또 이 당내가 서로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결혼해가지고 때론 이견이 있어서 조용진이나 하면 되는데 사사건걸 충돌해서 밖에 나가서 남편 흉보고 남편은 부인 흉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네. 그건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떨어져 있는 이만 못하다고 보는데 네. 여기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을 수습해서 정말 일치단결해서 정치 혁신도 이루고 당을 새롭게 바꾸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이런 사태가 발생돼서 당이 앞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방해되고 당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계속 된다면 그건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장우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도국 국제부를 연결해서 나라 밖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송태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일본 자동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 스즈키 자동차가 연비 부정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 스즈키 자동차는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16개 전 차종의 210만 대에 걸쳐서 부적절한 방법의 연비 테스트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스즈키 오사무 회장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측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도쿄 증시의 스즈키 주가는 오후에 장중 15%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 측은 연비 자체를 위조하는 것과 같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면서 각 차종의 연비를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연비 부정 파문은 일본 내 경차 부문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경차를 주력으로 하는 스즈키는 경쟁사인 다이하스 공업과 치열한 연비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경차 부문 신차 판매 대수는 다이하스가 60만 8천여 대로 1위였고 스즈키는 55만 9천여 대로 2위였습니다. 이에 앞서서 연비 조작 파문을 일으킨 미쓰비시차의 경우에도 경차 4종류의 연비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경쟁이 치열해도 거짓말은 안 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미국 소식 보죠. 이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속내가 뭘까요? 일단은 어떤 원론적인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도널드 트럼프는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북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나는 그와 대화할 것이며 그와 대화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미치광이라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강력한 대북 대응을 촉구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대화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엄청난 경제적 파워를 갖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그의 발언이 구체적인 함의를 가지기보다는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러시아에서는요, 이 야당 정치인이 종종 폭력의 대상이 되곤 하던데요. 자, 어제도 유력당 정치인이 폭행을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이자 반정부 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러시아 남부
아나파 공항에서 괴한에게 습격당했습니다. APTN이 입수한 동영상을 보면은 나발니와 그의 동료 5명이 공항에 나타나자 코사크 복장을 한 괴한들이 처음에는 우유를 뿌리다가 나중에는 마구 폭행을 합니다. 나발니는 가벼운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몇 시간 뒤에 퇴원했다고 APTN은 전했습니다. 나발니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푸틴 대통령에 맞서는 변호사 출신의 야권 지도자로 오는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수주의 바람이 불면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력한 야권 지도자였던 보리스 넴초프가 모스크바 도심에서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네. 자, 영국에서는요, 이 주말에만 복역하는 교도소가 문을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평일에는 집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복역하는 교도소가 영국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오는 9월 노팅엄셔 등 8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인데요. 재소자에게 위성 추적 태그를 부착해 감시하면서 평일에는 생업을 유지하되 주말에는 교도소에서 감금된 상태로 보내게 한다는 겁니다. 주말 교도소가 도입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관리가 어려운 교도소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영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국제부 송태엽 기자였습니다. 네, 5천여 명의 시민이 군부에게 희생당한 36년 전 그날. 오늘이 바로 5.18 민주화운동 36주기인데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후식 회장 연결해봅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에 이 제3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있었는데, 자, 회장님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네, 저도 있었습니다. 네, 이 국가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불가 입장 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네. 기념식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금년 36주년 기념식이고, 일제 36년하고 5.18 36년하고 맞아떨어지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5.18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오늘 36주 기념식에서 재창되기를 바랬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매우 유감스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이 됐었죠. 네. 네. 자, 근데 결국 이제 박승춘 보훈처장이요.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네네. 야당은 지금 보훈처장을 해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회장님도 조금 전에 이제 재창을 바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네. 어떤 입장이세요? 네, 참 오늘 참 유감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보훈처장이 여기서 이제 쫓겨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얼마나 우리 참 시청자들이 정말 서운하고 감정이 폭발했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까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자, 현장에서요. 네네. 여당 의원 가운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행진곡을 함께 불렀고요. 네네. 황교안 국무총리와 정부 인사들은 안 불렀는데 네네. 그 모습 현장에서 보셨죠? 네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그분들은 안 부르기를 하고 처음에 왔을 겁니다. 아마. 네.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부르고 부르지 않고 싶은 사람은 안 부르면 된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보훈처 이야기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안 부르실 거라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참가한 모든 분들은 다 같이 재창을 했을 겁니다. 네. 네네. 자, 이 5.18 36년이 흘렀는데요. 네네. 겪지 못한 세대들도 이제 젊은 층에 많이 있습니다. 네네. 어찌 보면 이게 교과서를 통해서만 이제 배웠지 당시 상황 알지 못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요. 네네.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배경 좀 간단하게 설명을 주신다면요. 5.18 민주화 운동은 참 국가 권력을 강제말하던 신군부의 그 세력에 맞서서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아주 저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권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국민운동이었고요. 네. 네. 자, 그러면은 5.18 민주화 운동, 이 당시 군부 독재, 신군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저항하는 이 국민의식의 표출이었다. 네네. 이렇게 이제 말씀 주셨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참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이 아닌 일부 세력들이 국권을 찬탈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네. 그래서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그러한 운동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아직도 좀 이게 우리 사회에 갈등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게요. 네네. 오늘 기념식에 초청을 받고 귀국한 독일 교민 이종현 네네. 선생이라고 이제 계셨는데 이 입국 네. 거부와 강제 출국을 당했어요. 어떻게 네네. 보셨습니까? 네, 이종현 선생은 독일 광부로 독일에 갔던 우리나라 참 국민이었습니다. 네. 독일에 이제 거기에 이제 살고 지금 계신 분인데 지난 한 2006년인가 8년인가도 왔다 가시고 그 후로도 한 여러 번 왔다 가셨습니다. 네.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그분이 여기 와서 그거를 혼란시킬 그런 우려가 있는 분이다. 이러한 명목을 달아가지고 참 입국을 하지 않고 하루를 그 노인입니다. 80객입니다. 네, 노인을 네. 하룻밤을 참 세우고 퇴출을 시켰습니다. 밖으로 보냈습니다. 네네. 참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고 우리나라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국가인가 싶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조금 전에 잠깐 이게 어찌 보면은 뭔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네네. 좀 명확하게 그러면 강제 출국에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가 그겁니다. 그분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 이런 그 명목도 없이 네네. 그런 우려가 있는 분이다. 우려가 있는 분이다. 네. 그래서 강제 퇴근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시던 분인데 이번에는 네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가 초청을 했었습니다. 네. 모든 그 민주화 운동 기록이 우리 해외 우리 국민들이 우리 5.18 그 민주화 운동 같이 협조하고 했던 연대했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네. 기록을 우리한테 보내줬습니다. 기록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또 기록을 주신 데 대한 감사와 표시로 우리가 또 그분들한테 또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하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 민주 인권상이 5.18 인권상이 오늘 바로 수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감사 표시도 해드리고 감사단 말씀도 드리고 다 해서 초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참 기후가지 못하시고 그대로 간 데 대해서 대단히 네. 죄송하게도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매체에서요. 네네. 전두환 전 대통령 인터뷰가 나와서 이 네네. 뜨거운 관심을 모았는데 네네. 그 내용이 이 광주 문제에 대해서 이 본인의 책임이 없다. 발포 명령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말 같은 얘기겠습니까? 네. 그때 최고 책임자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남자라면은 설령 자기 부하가 발포 명령했더라도 자기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지휘관을 했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가? 네. 정확한 워딩은 이렇습니다. 누가 네.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어? 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누가 총을 쏘라고 한 걸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총을 쏘았고 많은 사람이 네. 거기에 죽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세력에 그랬거든요. 네. 자기가 누가 자기 밑에 사람이 발포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런 권리를 줬기 때문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당시 책임은 명령 없이는 네. 시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네. 그 책임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사령관이고 그때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그랬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때 모든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건 누가 다 삼척도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회피한다는 것은 남자로서 또 군인의 최애 지휘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남자답지 못한 얘기죠. 아, 남자답지 못하고 무책임한 얘기다. 네, 무책임한 일이죠. 예, 자 오늘 지금을 네.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6년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사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우리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세계 유네스코 기록물로 인정을 받았고 또 그 기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를 쓰고 있고 또 그러한 기록물들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의 교과서로 생각을 하고 네. 있고 또 그러한 그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에 동남아뿐만 아니고 세계 여러 곳에 인권이 짓밟고 있는 나라들의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보편적 가치관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이것은 정부의 탓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김후식 회장이었습니다. 아유, 새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소래눈이었습니다. 소래눈. 봄 햇살, 따스한 음악, 그리고 카누 브런치. 역시 브런치의 완성은 좋은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카페, 카누. 이름 모를 꽃의 향기, 햇빛 부서지는 나뭇잎, 요정, 신화. 음악으로 시를 쓴 것 같은 이 곡,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또 속이 쓰리네. 속 쓰리면 카베진. 또 더부룩하네. 소화불량에도 카베진이지.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은 약해진 위점막.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위를 건강하게, 속을 편안하게. 카베진 하나로 해결하세요. 위를 위해 하루 3번. 카베진 코아 S.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맥 카드 전보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의 가족 캠핑 기획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팡팡.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레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